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카페에다가 저희 직원이 그 직급이 인상이 되면서 그분이 그 10만 원 인상이 됐대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이거를 기본급에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야간 가산 수당 영향을 받는데 이거를 기본급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식대에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기전실 반장에서 주임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총액 10만 원 올랐는데 총액이 오른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올려야 할지 수당이나 기본급으로 하면 야간 가산 수당으로 가는데 식대를 올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저희 카페 최저임금씩 여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9프렌드 이상이라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뭐 글 3개, 댓글 10개 뭐 이런 식으로 방문 몇 번 이렇게 하시면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계산식 올려놨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저임금 계산식은요, 이렇게 뭐 안내 있고요. 연도별 최저임금, 그 다음 최저임금 1근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은 격일 걸 봐야 되니까 격일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식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일일 근로가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휴게 시간을 빼고 주간이랑 야간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 근로 시간은 24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한 거기 때문에 24시간 빼기 휴게 시간에 주간 야간 합에 대해서 합을 뺀 거, 그거가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되겠죠? 자, 365.00 이건 어떻게 구했냐?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에다 휴게 시간이 0시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줄까요? 24에서 휴게 시간이 0시간이니까 0시간을 빼주고요. 곱하기 365일 나누기 12 나누기 격일 2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써드릴게요. 요게 하루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0시간이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 곱하기 1년 365를 나누고요. 12달로 나누고요. 격일 2니까 2로 나눕니다. 그러면 월소정 근로시간이 365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야간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야간은 원래 8시간인데요. 여기는 어때요? 지금 휴게시간이 없죠? 그럼 8시간으로 해야 되겠네요. 8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 나누기 2 하면은 121.67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365일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2일 격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급은 어떻게 구할까요? 근무 시간에다가 시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65 곱하기 9,160원 했더니 334만 3,4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럼 야간 가산은요? 야간 가산 수당 곱하기 시급 했더니 121.67 곱하기 5725 여기 우리 계산기를 좀 꺼내 볼까요, 제가? 좀 보여드려야겠다. 계산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121.67 곱하기 9,160원 했더니 얼마래요? 111만 4,497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산수당은 50%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가산수당은 원래 1.5배잖아요. 여기 왜 1.5를 안 해주고 5배 0.5배만 해줍니까? 50%만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1배는 어디 있나요? 1배는 어디 있을까요? 1.5인데 여기는 50만 해주잖아요. 야간에 대한 1배는 어디 있을까요? 기본급에 들어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계산을 24시간으로 해줬으니까. 만약에 이 일일 근로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4 빼기 8, 24 빼기 8 하면 몇이에요, 여러분? 16이죠? 16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야간 가산이 1.5가 되어야 되겠죠. 야간에 일한 1과 그 다음에 가산수단 0.5에서 1.5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야간에 일한 1에 대해서는 어디서 줬다? 기본급에서 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계산기 어디 갔죠? 계산기가 제가 버렸나? 자, 볼까요? 자, 24시간에서 만약에 이걸로 한번 따져볼게요. 24에서 2시간 2시간을 빼면 4시간이죠. 그러면은 전체 근로시간을 구할 때는 24에서 4시간을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주간휴게나 야간휴게나 모두 24시간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20시간이 나오죠. 20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 12개월 나누기 2를 하면 304.16시간이 나옵니다. 304.16. 그런데 왜 17로 했을까요? 여러분, 급여는 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4.17로 계산한 거예요. 자, 304.17에다가 9,160원을 했더니 2786197원이 나왔죠. 역시 미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2786200원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야간가산수당 한번 볼까요? 이분은 8시간 중에 야간의 휴게가 2시간이랍니다. 8에서 2 빼면 6시간이죠. 6시간 곱하기 365일 나누기 12 나누기 12를 2죠. 2를 하니까 91.25시간이 됐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월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월에 얼마를 근로했는지 따지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거 계산한 거예요. 자, 야간 근로는 91.25 월소정 근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급여는 304.17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여기에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해주면 얼마죠? 2786200 아까 나왔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야간 근로인 91.25 곱하기 9,160원을 하면 얼마죠? 835,850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을 나누기 50%만 지급해야 되니까 2로 나눠보면 41만 7,930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10만원, 여러분 어때요? 10만원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 서식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직원이 요거에 대해서 잘 배분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산 수립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배분표고 복리후생비와 상여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랑 상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에 입력하래요. 여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여기다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대부분 복리후생비랑 상여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그 산입되려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려면 상여도 매달 지급돼야 되고 복리후생비도 그렇겠죠. 대부분 매달 지급되는 상여나 복리후생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거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 통상임금이 100%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라 여러분이 단지 사정에 맞춰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복리후생비와 상여는 생각하지 않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휴게 시간이 2시간이고 야간 2시간일 경우에는 월선종 근로시간 304.17시간이고요. 야간 가산수당은 91.25입니다. 저희가 요 위에도 있지만 요건 요쪽에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2시간 2식이니까 320만 4,130원 요 금액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분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금액이 2시간 2시간이면 원래는 3204130이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이분이 원래 이제 금액이 3204130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분이 10만 원이 올랐으면 얼마가 되죠? 3304130이 되죠.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뭐가 변했죠? 야간가산수당이 변했죠. 여러분. 그리고 기본급도 변했고 거기에 수당도 변했습니다. 기본급은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자격수당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빼주고 입력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가 자동 산출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제가 아까 그분이 물어봤잖아요. 이분이 급여가 오르면 야간 가산 수당도 오를 텐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야간 가산 수당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야간 가산 수당은 최저임금의 50%로 주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 전체 있는 이 금액, 이 통상임금의 50%로 주는 걸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저임금의 50%다. 통상임금의 50%다. 네. 다 최저임금의 50%라고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50%예요. 얘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로 준다. 그런데 여러분이 통상임금의 50%로 안 주고 최저임금의 50%로 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오르면서 근데 지금도 여러분 혹시 여기 이 통상임금 부분은 여러분 10,000원이에요. 시급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야간가산수당의 시급은 원래 얼마가 돼야 돼요? 50%니까 5,000원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여기 기본급부터 이 통상임금 부분은 10,000원인데 요거는 아까 9,160원에 반을 나누면은 4,580원이죠? 만약에 얘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게 한다고 4,580원만 줬단 말이에요. 응? 여기를 원래 5,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럼 얼마 부족하죠? 420원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알고 나 원래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가산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나 통상임금의 50%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돈 나 더 줘 하고 노동부에 찾아가면 노동부에서는 너가 통상임금의 50%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그 나머지 거 토해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 정리 드리면 야간 가산 수당은 최저임금의 50%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당부터 상여가 되는 통상임금 부분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인 50%가 야간 가산 수당의 시급 역시 10,000원의 50%인 5,000원이 돼야 된다. 5,000원이 안 되면 노동부에 이분이 찾아가면 이 안 되는 부분을 다 환급해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왜 그렇게 질문하셨는지 알겠죠? 이거를 재수당에 넣으면 야간가산수당이 오르니까 식대에 넣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식대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인은 본 거죠. 그런데 식대는 모든 단지에서 통상임금이 된다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냥 만약에 매달 10만원 똑같이 10만원씩 뗀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10만원 띄고 이 사람이 퇴사했을 경우에 24일을 근무를 했으면 나누기 만약 31일 그날 7월 31일인데 7월 24일날 퇴사했으면 이분이 10만원씩을 매달 받아요. 그런 경우에 곱하기 14 나누기 30일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러면 또 통상임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10만원 똑같이 지급하고 이분이 그 퇴사한 일자에 따라서 계산해 준다면, 그런데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5,000원씩 어느 날은 21일 근무하고 어느 날은 20일 근무하죠. 그럼 어쩐 날은 5,000원 21일 곱하고 어쩐 날은 5,000원 20일 곱하고 요렇게 해서 지급하면 또 통상임금이 아니다란 말도 있고요. 법원에서는 또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이 기본급에서 기본급 자동 산출 그 내용을 요 3304, 130으로 하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야간 가산 수당이 올랐고요. 기본급과 금액들이 변경됐죠. 자, 요거 통상임금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의 50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50이기 때문에 먼저 야간 가산 수당을 저희가 먼저 계산을 저희 서식에서는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본급하고 제수당을 산출을 해준 거고요. 기본급은 이 제수당이나 직책수당이 빠진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나 상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빠진 금액이 기본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이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요 서식을 이용하는 거는 내가 340만 원이에요. 이렇게 34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저절로 통상임금의 50%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여기서 본인이 실제로 이분이 직책수당이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격수당이 뭐 20만 원이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요. 나머지 기본급이 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식을 이해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에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가 맨날 얘기할 때 야간 가산 수당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야간 가산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통상임금의 50%에도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급여를 배분할 때에는 저희가 나누어 드린 이 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이 야간 가산 수당이 나오고요. 이 야간 가산 수당 외에 나머지 금액을 이 기본급에다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야간 가산 수당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통상임금이 맞아요 틀려요 라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번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이 통상임금인 기본급부터 요 제수당 여기까지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295만 6,520원이죠. 요걸 뭘로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월 소정 근로 시간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9,719원이 되겠죠. 그러면 야간 가산 수당을 요 야간 가산 수당 월 소정 근로 시간으로 나눌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를 월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눌 거예요. 야간가산 수당 월소정 근로시간으로. 그러면 금액이 4,860.05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급이랑 똑같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나눠줘야 되겠죠? 2배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20.11원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9,720원, 9,720원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이게 443,480원이 아니라
이 기본급에만 그냥 더해줬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금액이 실질적으로 야간가산수당이 통상임금보다 작겠죠? 이 야간가산수당을 최저임금의 50%가 아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부분은 분명히 위반되면 노동부에 가면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